스촨성. 중국 서부 험준한 산맥이 끝없이 이어지는 이곳. 1960년대 마오쩌둥은 이곳을 선택했습니다. 미국과 소련의 핵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중국의 가장 중요한 군사시설들을 산속 깊은 곳에 숨기기 위해. 그로부터 60년이 지난 지금 2025년 2월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중국이 스촨성 산악지대에서 핵탄두 핵심 부품을 제조하는 시설을 대규모로 증축하고 있다고. 위성사진 분석 결과였습니다. 110m 높이의 거대한 환기구, 복잡하게 얽힌 배관 시스템, 그리고 끊임없이 확장되는 건물들.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것은 단 하나. 중국이 핵무기 생산 능력을 급격히 확대하고 있다는 것. 2024년 중국의 핵탄두 보유량은 약 600kg 추정됩니다. 그런데 미국 국방부는 예측합니다. 2030년이 되면 중국의 핵탄두가 1000기를 넘어설 것이라고. 단 6년 만에 400기 이상 증가. 이것은 단순한 숫자의 증가가 아닙니다. 냉전 이후 유지되어 온 전 세계 핵 질서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는 바로 지금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마지막 핵 군축 조약인 뉴스타트가 사실상 기능을 멈췄다는 사실입니다. 핵 군비 경쟁. 우리는 그것이 역사책 속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냉전이 끝나면서 함께 끝난 악몽이라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악몽이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오늘 이 영상에서 우리가 다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중국 스촨성 핵시설 증축의 실체. 둘째, 뉴스타트 종료가 의미하는 것. 셋째, 중국 핵전력 1000기 시대의 의미. 넷째, 미중 핵 경쟁의 본질과 방향. 다섯째, 한반도와 대만에 미칠 구체적 영향. 이 모든 것을 팩트에 근거해서 냉철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분석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지금 중국의 핵 증강이 문제가 되는가? 그것을 이해하려면 뉴스타트를 알아야 합니다. 뉴스타트란 무엇인가? 뉴스타트. 정식 명칭은 신전략 무기 감축 협정입니다. 2010년 4월 8일 체코프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역사적인 서명을 했습니다. 조약의 핵심 내용은 간단합니다. 첫째, 배치 가능한 전략 핵탄두를 1550기로 제한한다. 둘째, 대륙간 탄도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전략 폭격기의 총수를 700기로 제한한다. 셋째, 상호 사찰을 허용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마지막 상호 사찰입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매년 상대방의 핵시설을 직접 방문해서 조약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신뢰. 핵무기라는 것은 단 한 발로도 수십만 명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무기를 둘러싼 긴장을 완화하는 방법은 결국 투명성과 신뢰밖에 없습니다. 뉴스타트는 바로 그 신뢰를 제도화한 것이었습니다. 냉전 이후 핵 군축의 역사. 사실 뉴스타트는 오랜 핵 군축 노력의 마지막 결실이었습니다. 1991년 냉전이 끝났습니다. 그때 미국과 소련이 보유한 핵탄두는 합쳐서 약 6만 기에 달했습니다. 지구를 수십 번 파괴할 수 있는 양이었죠. 그 후 30년 동안 여러 차례의 협상과 조약을 통해 핵무기는 점진적으로 감축되었습니다. 뉴스타트를 통해 미국과 러시아의 전략 핵무기는 냉전 시기에 약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뉴스타트는 냉전의 유산을 청산하는 마지막 안전장치였습니다. 그리고 붕괴가 시작되었다. 2021년 2월 뉴스타트는 5년 연장되었습니다. 2026년 2월까지 유효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2023년 2월 21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의회 연설에서 선언했습니다. 러시아는 뉴스타트 조약 참여를 중단한다. 공식적으로는 탈퇴가 아니라 참여 중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 의미는 같았습니다. 상호 사찰 거부.
데이터 교환 중단, 검증 시스템 마비. 법적으로는 아직 조약이 유효하지만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팩트 체크. 현재 뉴스타트의 상태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조약 자체는 2026년 2월까지 법적 유효. 그러나 2023년 2월부터 러시아의 이행 중단, 상호 사찰 시스템 완전 마비, 미국도 사찰 요구권 포기 상태, 데이터 교환 중단으로 투명성 상실. 결론은 명확합니다. 뉴스타트는 이미 죽었습니다. 2026년 공식 만료를 기다릴 것도 없이 사실상 2023년부터 기능을 멈췄습니다. 조약 하나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첫째, 불확실성. 상대방이 핵무기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게 됩니다. 둘째, 의심. 불확실성은 의심을 낳고 의심은 경쟁을 불러옵니다. 셋째, 군비 경쟁. 상대가 더 많이 만들고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실제로 더 많이 만들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안보 딜레마입니다. 스촨성 쯔통시. 중국 서부의 이 작은 도시는 겉보기에는 평범합니다. 하지만 이곳의 산 깊숙한 곳에는 중국 핵무기 프로그램의 심장부가 있습니다. 제3전선 마오쩌둥의 전략. 1964년 중국은 첫 핵실험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마오쩌둥은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북쪽에는 소련이 있었고 동쪽에는 미국이 대만 해협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중국 동부 해안의 산업시설은 단 며칠 만에 파괴될 것이었습니다. 마오쩌둥은 결정했습니다. 중요한 군수산업을 서부 산악지대로 옮긴다. 이것이 제3전선 전략입니다. 1964년부터 1980년까지 중국은 GDP의 상당 부분을 이 제3전선 건설에 쏟아부었습니다. 스촨성, 구이저우성, 윈난성. 산속 깊은 곳에 수백 개의 공장과 연구소가 건설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스촨성 쯔통의 핵시설이었습니다. 위성이 포착한 변화. 2024년 말 미국의 상업 위성이 스촨성 쯔통 지역을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뉴욕타임스는 이 위성 사진을 분석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도했습니다. 분석 결과는 이렇습니다. 첫째, 2022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대규모 배관 시스템이 등장했습니다. 직경수 미터에 달하는 파이프들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둘째, 110m 높이의 거대한 환기구가 건설되었습니다. 이것은 지하 깊은 곳에서 나오는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셋째, 기존 건물의 대규모 증축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건설 중인 건물의 면적만 수만 제곱미터에 달했습니다. 넷째, 주변 도로와 전력시설이 대폭 확장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전문가들의 분석. 핵무기 전문가들은 이런 구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거대한 환기 시스템, 복잡한 배관, 대규모 전력 공급. 이것은 핵물질 처리 시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특히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플루토늄이란 무엇인가? 핵분열 물질입니다. 원자로에서 우라늄을 태우면 부산물로 플루토늄이 생성됩니다. 이 플루토늄을 추출하고 정제하는 과정을 재처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얻은 플루토늄은 핵탄두의 핵심 재료가 됩니다. 팩트 체크. 어디까지 확실한가? 여기서 우리는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 시설에 대해 공식적으로 어떤 발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할 뿐입니다. 위성사진 분석은 민간 전문가들이 수행한 것입니다. 미국 정보기관의 공식 확인은 적어도 공개적으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스촨성 쯔통의 대규모 건설 공사가 진행 중인 것은 확실. 그것이 핵 관련 시설일 가능성은 매우 높음.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일 가능성도 상당히 높음. 그러나 100% 확정적이지는 않음. 이것은 강력한 정황 증거 단계입니다. 전체 그림을 봐야 한다. 중국의 핵 증강은 스촨성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2021년 미국 위성은 간수성 위웨이 지역에서 약 120개의 미사일 4일로가 건설되고 있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2022년 신장 위구르 자치구 하미 지역에서도 약 110개의 4일로가 발견되었습니다. 내몽골 자치구 우하이 지역에서도 추가 4일로 건설이 확인되었습니다. 총 300개가 넘는 새로운 미사일 4일로, 그리고 이제 스촨성에서는 핵탄두 생산 능력 자체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점이 아니라 선입니다. 아니 면입니다. 중국이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전방위적으로 핵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숫자 하나가 있습니다. 600. 이것은 2024년 현재 중국이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핵탄두의 수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숫자가 있습니다. 1000. 미국 국방부가 예측하는 2030년 중국의 핵탄두 보유량입니다. 6년 만에 400기 증가.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중국 핵전력의 역사. 중국은 1964년 10월 16일 첫 핵실험에 성공했습니다. 그 후 수십 년 동안 중국의 핵 정책은 명확했습니다. 최소 억지력. 중국은 미국이나 소련처럼 수천 기의 핵무기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최소한의 핵무기만 보유하면서 만약 우리를 공격하면 보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만 전달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1990년대까지 중국의 핵탄두는 200기 미만으로 추정되었습니다. 2000년대에도 200에서 300기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대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속화의 시작. 미국 국방부는 매년 의회에 중국 군사력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이 보고서의 핵탄두 추정치를 시계열로 보면 명확한 패턴이 보입니다. 2019년 보고서 약 200기 추정, 2020년 보고서 200에서 300기, 2021년 보고서 300기대 중반, 2022년 보고서 400기 이상, 2023년 보고서 500기 이상, 2024년 보고서 약 600기, 그리고 2024년 보고서는 더 나아가 예측합니다. 2030년까지 1000기 이상, 2035년까지는 1500기 가능. 팩트체크. 이 예측은 신뢰할 수 있나?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미국의 예측을 그대로 믿어도 되는가? 과장된 것은 아닌가? 과거 기록을 보면 미국 국방부의 예측은 상당히 정확했습니다. 위성사진, 미사일 4일로 건설, 핵실험 데이터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증거들이 이 예측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빠른가? 6년 만에 400기. 이것은 평균적으로 매년 약 67기를 추가하는 속도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중국의 경제력. 중국은 이미 세계 2위 경제 대국입니다.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재원과 기술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둘째, 기술 축적. 중국은 1964년부터 60년 넘게 핵무기를 개발해왔습니다. 기술적 노하우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습니다. 셋째, 정치적 결단. 시진핑 주석은 2017년 이후 군사력 현대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핵전력 강화는 그 핵심 중 하나입니다. 넷째, 전략 환경 변화.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중국은 핵 억지력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미국의 5분의 1 수준이다. 중요한 맥락이 있습니다. 중국이 1000기를 만든다 해도 미국과 러시아에 비하면 여전히 적습니다. 미국 약 5400기 보유, 러시아 약 5900기 보유, 중국 600기에서 1000기로 예상. 숫자만 보면 중국은 미국이나 러시아의 약 5분의 1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핵 증강을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가 없는 것일까요? 숫자가 전부가 아니다. 여기서 우리는 핵 전략의 본질을 이해해야 합니다. 핵무기는 사용하기 위한 무기가 아닙니다. 사용하지 않기 위한 무기입니다. 핵 억지력의 핵심은 당신이 나를 공격하면 당신도 견딜 수 없는 피해를 입는다는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상호학증 파괴라고 합니다. 이 논리에서 중요한 것은
절대적 숫자가 아니라 2차 타격 능력입니다. 상대방이 선제 공격을 해도 살아남은 핵무기로 보복할 수 있는 능력. 중국이 1000기를 보유하면 이 2차 타격 능력이 질적으로 달라집니다. 세 가지 축의 완성. 핵 전략에서 이상적인 것은 핵 3축 체계입니다. 첫째, 대륙간 탄도 미사일 육상 발사. 둘째,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해상 발사. 셋째, 전략 폭격기 공중 발사.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추면 적이 선제 공격을 해도 최소한 하나는 살아남아 보복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이 3축 체계를 빠르게 완성해가고 있습니다. 1000기라는 숫자는 이 3축 체계를 실질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최소 규모입니다. 질적 변화의 의미. 2024년 600기와 2030년 1000기의 차이는 단순히 400기가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중국이 최소 억지력 국가에서 완전한 2차 타격 능력 국가로 변모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전략적 게임의 룰을 바꿉니다. 미국이 대만 문제에 개입하려 할 때,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강경하게 나올 때 그 배경에는 이제 우리는 핵으로 보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깔리게 됩니다. 자, 이제 핵심 질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가? 중국이 산속에서 핵무기를 만드는 것이 한국과 무슨 상관인가? 상관 있습니다. 크게 상관 있습니다. 한반도 3중 핵 구조의 완성. 한반도를 둘러싼 핵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북한. 북한은 이미 핵 보유국입니다. 김정은 정권은 70기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둘째, 미국. 미국은 한미동맹에 따라 핵우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사시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됩니다. 셋째, 이제 중국. 중국의 핵전력이 1000기로 증가하면 동북아 전체가 그 영향권 아래 들어갑니다. 즉 한반도는 북한 - 미국 - 중국의 3중 핵 구조 한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한국의 전략적 고민. 한국은 어려운 선택에 직면합니다. 현재 한국은 핵 확산 금지 조약 가입국으로서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 상황을 보면 북한 핵무장, 중국 핵전력 급증, 러시아 세계 최대 핵보유국, 일본 미국 핵우산 보유. 이런 환경에서 한국 내부에서는 주기적으로 자체 핵무장론이 제기됩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한국 국민의 70% 이상이 자체 핵개발에 찬성한다는 결과도 나옵니다. 하지만 현실은 복잡합니다. 만약 한국이 핵개발을 시작하면 핵 확산 금지 조약 탈퇴로 국제적 고립, 경제 제재 가능성, 미국과의 관계 악화, 동북아 핵도미노 일본도 핵개발 가능성, 이런 대가를 치를 각오가 되어 있는가? 대만 더 직접적인 위협. 대만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통일은 언제든 무력으로도 이룰 수 있다고 반복적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이 신중했던 이유는 미국의 개입 가능성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국이 군사 개입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미중 전면전이 벌어집니다. 중국은 이 위험을 감수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1000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완전한 2차 타격 능력을 갖추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대만을 침공해도 미국은 핵전쟁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개입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미국의 선택. 미국도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대만을 방어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로스앤젤레스와 뉴욕을 위험에 빠뜨릴 것인가? 냉전 시기 서유럽 방어 문제를 논의할 때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함부르크를 지키기 위해 시카고를 희생할 것인가? 똑같은 질문이 이제 대만에 대해 제기됩니다. 미국은 타이베이를 지키기 위해 샌프란시스코를 희생할 것인가? 중국의 핵전력 강화는 바로 이 질문을 더욱 날카롭게 만듭니다. 긴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중국의 핵시설 증축, 뉴스타트의 종료, 천기를 향한 증강, 대만과 한반도, 그리고 인류의 미래.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개인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나 혼자 뭘 할 수 있겠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사를 보면 큰 변화는 항상 개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첫째, 알기. 핵무기 문제를 이해하는 것 자체가 시작입니다. 둘째, 관심 갖기. 무관심이 가장 큰 적입니다. 셋째, 말하기.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SNS에서 공유하고 정치인들에게 의견을 전달하세요. 넷째, 선택하기. 선거에서 안보와 평화에 대해 진지한 정책을 가진 후보를 선택하세요. 작아 보이지만 이런 것들이 모이면 세상이 바뀝니다. 국가로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일. 한국은 특별한 위치에 있습니다.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으면서도 핵기술 능력은 있는 나라. 미국과 동맹이면서도 중국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나라. 남북 분단의 당사자이면서도 국제 평화에 기여하는 나라. 이런 독특한 위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할 수 있는 것. 첫째, 중재자 역할. 미중 대화를 촉진하는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규범 수호자. 핵 확산 금지와 군축 체제를 지키는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셋째, 기술 협력. 핵 검증 기술, 투명성 메커니즘 등에서 기여할 수 있습니다. 넷째, 지역 안보 대화. 동북아 다자 안보 협력을 이끌 수 있습니다. 최종 메시지. 2025년 2월 스촨성 산속 깊은 곳에서는 지금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을 것입니다. 배관이 설치되고 건물이 올라가고 그 안에서 플루토늄이 정제될 것입니다. 숫자가 늘어갈 것입니다. 600에서 700, 800 그리고 1000으로. 우리는 이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새로운 군비 경쟁의 시작으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대화와 협력의 기회로 만들 것인가? 역사는 항상 갈림길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정치인만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입니다.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 폭탄 하나가 도시를 지웠습니다. 그리고 인류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파괴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 80년이 지났습니다. 그 힘은 더 커졌습니다. 더 많은 나라가 그 힘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통제하던 약속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습니다. 스촨성 산속의 공사는 단순한 건설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 미래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침묵하지 마세요. 무관심하지 마세요.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행동하세요. 그것이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여러분의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핵 천기 시대 한국의 전략적 선택을 더 구체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핵 증강 긴급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